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째인 8일에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전격 기소되고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9일 중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민주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육선의 이석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공법으로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물러서면 공수처는 물 건너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집단 사표로 저항하면 다 받아주면 된다. 현재 검사총원은 2,800명인데 변호사는 22,000명이나 된다. 법무장관이 검사 지망자를 공모해 개혁적인 변호사를 선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을 비난했다. 박광원 최고위원은 청문회를 뒤엎는 기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반응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제부터 정치 검찰 개혁 시작이다. 조국 대전에 서막이 올랐다고 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해외 교포 성명서를 링크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물론 특검 및 국정조사 카드까지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증세로운 증거, 조국 고발 진행. 강용석 변호사는 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후보자가 1989년 석사장교로 근무할 당시 제작된 예비역사관 13기 596대 동기 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이 수첩에는 조 후보자가 1963년생으로 기재됐다. 현재의 주민등록 생년은 1965년이다. 그의 후광으로 작용하는 최연소 서울대 법대 입학과 울산대 교수 임용 등도 기준이 1965년이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그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2014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존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다. 어린 나이가 유리한 의전원 입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강덕 의원은 이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인턴 증명서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것만 양식이 다르다며 사본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유일하게 용도라는 항목이 별도 추가돼 있다. 여기에는 기관 제출용이라고 적혀있다. 또 나머지 27장에는 없는 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조 후보자 아들 것에만 찍혀있다. 1년 번호 앞뒤에 있어야 할 꺽쇠 표시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유일하게 인권법센터의 영문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 역시 맨 뒤에 로라는 낱말이 빠져있는 등 잘못된 표기였다. 조 후보자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반면 조 후보자 아들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 증명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주요 로스쿨 입학 서류 접수 마감일이 10월 16에서 17일 사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아들이 2013년 7월 15일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예정서부터 발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서울대 관계자 설명이다.
주 의원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인턴을 했는데 22살인 2017년 10월 16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자를 확인한 결과 10월 16일에서 19일인데 로스쿨 접수 날짜에 발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서류 제출에 임박해 발급받았기 때문에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조 후보자 아들은 현재 연세대에서 로스쿨이 아닌 석사를 밟고 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서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인물이다. 주 의원은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에도 후보자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의 아들,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 공문서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 달 인턴 기간에 논문 작성 논란. 인턴 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은 한 달간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 다른 인턴들의 활동 영역이 행사 진행 업무 보조 자료 수집 등으로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된 학교 폭력 주제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조 후보자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로스쿨 교수 A씨는 논문에 고등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더구나 법학 논문은 단독 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야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스모킹 건. 조 후보자는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들의 인턴 증명서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조 후보자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2013년 당시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법대 교수였다. 한 교수에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 후보자다.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서 발급되는 문건에 조작을 가할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주 의원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는 조 후보자의 직접적 개입 여부를 밝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며칠째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족의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만큼 한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지인들은 한 교수가 조만간 있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의 위조 여부를 밝힐 키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각각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 기간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바로 한 교수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안경환, 한인섭 교수는 서울법대의 참여연대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있다. 2001년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 임용될 당시 안 교수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들 3인방의 친분은 서울대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는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는 하나의 파벌이나 다름없었다며 친분이 두터운 세 교수는 단과대 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입성한 이후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한 교수도 지난해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조국의 조자도 언급한 적 없다던 웰스 CNT의 최모 대표가 검찰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국 펀드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웰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을 투자받은 가로등 정멸기 업체다. 이 회사의 최 대표는 지난달 본지 기자와 만났을 당시엔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모현 코링크 PE 대표 외에는 펀드 운용사의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조 후보자 오촌, 조카를 알고 있었다. 투자받은 돈이 조 후보자 가족 돈인 줄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펀드는 2017년 8월 웰스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후 업체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외 영업에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코링크 PE의 목적 사업 부풀리기를 통한 우회 상장 계획,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에도 웰스 이름이 언급되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제일 먼저 제기된 의혹은 웰스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조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회사 매출은 지난 2017년 17억 6천만 원에서 2018년 30억 6,400만 원으로 68% 급증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이후 2년간 웰스가 따낸 관급 공사의 83%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하는 지자체에서 나왔다며 이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웰스 측도 가로등 정멸기의 교체 주기 때문에 관급 공사 규모가 매년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반박했다. 웰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업비 1,500억 원 규모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조 후보자 가족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웰스는 이듬해 6월 PNP 컨소시엄에 25억 원 투자 확약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PNP 컨소시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PNP가 증권사에서 투자받은 것은 코링크 PE나 최 씨와 무관하게 투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조 씨 아내인 이모 씨가 웰스 CNT 지분 11.18%를 보유한 4대 주주로 확인됐다.